장난감이나 소품 등 일반 소비재는 물론 항공, 자동차, 기계 부품, 생체 조직, 식품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3D 프린팅 기술. 최근 제조업의 새로운 다크호스로 떠오르며 전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글로벌 시장 조사 전문 기관인 홀러스에 의하면 2014년 40억 달러 규모였던 세계 3D 프린트 시장 규모가 2020년에는 2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의 형태가 과거의 대량 생산 체계에서 대량 개인화 시대로 빠르게 변화해 가면서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미 국가 차원에서 3D 프린팅을 전략 사업으로 추진한 지 오래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사업으로 대두하고 있는 3D 프린팅. 그 기술에 대한 수요 및 사업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D) 프린터로 제품을 제작하기 전에 제품의 용도는 어떤지, 시장성은 어떤지 등을 알아보려는 태환. 아무래도 기획 제품군을 설정하려고 하나 보네요. 이와 더불어 사업화 추진 전략까지 알아보면 좋겠네요. 여러분은 본 학습을 통해 시장을 세분화하여 기획 제품군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으며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시장 조사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획 제품군을 평가하고 해당 정보를 활용하여 기업의 인적 역량과 인프라를 판단할 수 있으며 판단한 정보를 기초로 기획 제품 개발 여부 및 사업화 추진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란입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현실로 출력하는 3D 프린터용 제품 제작 과정. 오늘 함께해 주실 장중식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3D 프린터 시장의 동향을 분석하고 또 앞으로의 사업성을 알아볼 텐데요. 전 세계적으로 3D 프린팅 시장의 열기가 아주 뜨겁다고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네, 최근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해마다 30% 상당 성장하고 있고 3D 프린팅 시장이 4년 이후에는 현재 규모의 3배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D 프린팅 산업품 제조 부문의 차세대 혁명에 따르면 2017년 3D 프린팅 산업 규모는 90억 달러 정도 되며 2020년경에는 약 3배인 210억 달러에 달할 전망입니다. 프린팅 기계, 프린팅 재료, 프린팅 서비스 등을 포함한 수치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이렇게 광대한 프린터 시장의 환경을 또 이해하고 수요 조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수요 조사를 하려면 맨 처음 뭐부터 해야 할까요? 수요 조사하기 전에 시장 세분화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시장 세분화는 하나의 제품 시장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기업이 투입하는 마케팅 믹스에 각 세분 시장 내에 구매자들이 유사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세분화해야 합니다. 세분화 시장은 투입되는 마케팅 믹스에 유사하게 반응하는 비교적 동질적인 고객들의 집단을 말합니다. 시장 세분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장 세분화를 하게 되면 시장을 구매 동기, 소비자 욕구 등으로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제품과 시장에 대한 요구를 보다 적절하게 조절하고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기업의 시장 경쟁에 있어서 시장 세분화를 통해 세분화된 시장별 약점을 파악할 수 있고 분석을 통해 보다 유리한 목표 시장 선택이 가능한 거죠. 또한 시장 세분화의 반응도를 바탕으로 하여 마케팅 자원과 기타 예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즉,
세분화를 하게 되면 보다 명확한 시장 목표 설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장 목표가 명확히 설정되면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매출액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며, 기업은 세분화 과정을 통해 소비자의 욕구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쉽게 해당 시장에 대한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순환 과정이 이루어지죠. 한편 마케터는 시장 세분화를 통해 자사 상표들 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마케터는 마케팅 조사 결과 또는 자신의 직관에 따라 시장의 욕구가 다양하다고 판단되면 시장 세분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네, 개인용 3D 프린터도 앞으로 많이 이용할 거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가격 면에서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3D 프린팅 방식별로 가격대가 다르고요. 사용자도 그 방식별로 굉장히 다릅니다. 액체를 사용하는 방식은 주로 액체 상태의 광경화성 수지를 물체의 모양에 따라서 한 층씩 광경화시켜서 제품을 제작합니다.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수저 광경화 방식이 있으며 물체의 정밀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으나 내구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분말을 사용하는 방식, 고체를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네, 강사님, 막상 제품을 제작하려고 해도 그 범위가 상당히 넓잖아요. 제품 제작에 좀 좋은 팁 좀 알려주세요. 제품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시장을 타겟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장은 다양하게 세분화될 수 있으며 세분화된 시장에 맞게 특정 범위를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 및 취미용으로 기획 제품을 설정할 때는 그러니까 메이커봇 등의 어떤 FDM과 같은 방식의 저가형 3D 프린터가 좋고, 가격에 중점을 맞춰서 기획 제품을 설정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산업에서는 시제품을 제작을 할 때도 3D 프린터가 활발히 쓰이는데요. 그 이유는 금형을 통한 시제품 제작을 하게 되면 초기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3D 프린터는 모델링된 물체를 그냥 출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이 경우 가격보다는 정밀도와 제품 내구성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의료 분야에서 3D 프린팅 기술은 개인 맞춤형 보청기, 의족, 그리고 틀니 등 실리콘 플라스틱이나 금속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신체에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밀도가 우선시되어서 광조형 방식이 많이 채택이 되고 있고요. 미래에는 3D 프린터로 자신의 귀, 뼈, 피부까지 재생하고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시장 분류에 따른 기획 제품군 범위 설정의 중요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시장 세분화는 하나의 제품 시장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 것을 의미하며, 수요 조사를 하기 전에 시장 세분화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시장 세분화를 하는 순서는 우선 시장 세분화를 실시할 제품 시장을 명확히 하고 기준 변수를 정해 시장 세분화를 진행합니다. 그런 다음 각 세분 시장의 매력도를 분석하고 해당 기업에 가장 적합한 세분 시장을 표적 시장으로 선정합니다. 또한 개인용, 연구개발, 시제품 제작 또는 특정 분야의 적용 여부 등 원하는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타깃 범위를 지정해 기획 제품군을 설정하도록 합니다. 강사님, 이번에는 수요조사 실시 후 시장조사 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수요조사는 어떤